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지수도 잘 올라가는데 매매들은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2000선을 돌파를 했네요. 1450선까지 밀렸던 종목이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3월 중순이었죠. 지금이 이제 5월 말이니까 그래도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죠? 자, 복귀 간단히 해보고 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부합시다. 전일 미션 종목들이 기세수 섹터하고 두 가지 섹터를 꾸며보았는데, 기세수 섹터에는 카카오, BDI, 유니셈, 글로벌 SM, 드림CIS는 한번 더 보자 라고 했는데, 뭐 썩 그렇게 오늘은 좋은 모습 보인 종목은 없었죠. 그나마 BDI가 조금 나았다고 보는데 한번 보죠. 카카오 기세는 살려주고는 있지만은 상당히 고점 지역이라서 조금 위험하니까 천천히 흐름을 보면서 하자 했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는 좋았죠. 시가 2%에서 출발해서 4%까지 찍어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고점 종목은 아니다 싶을 때는 도망을 나와야 되거든요. 바로 쭉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도로 끊긴다. 그래서 다시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얼른 잘라주고 도망을 나와서 관망을 해야 되죠. 나름대로는 오늘 가볼 거라고 시가를 2%까지 띄웠다는 것은 가볼 거라고 띄운 거죠. 띄웠지만은 아무래도 월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차익 실현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흐름을 급하게 서둘지 말고 흐름을 천천히 보고 가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지점을 깨고 내는 지점으로 매매는 마무리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이었네요. 보합 근처에서 지지도 한번 대주었지만 힘은 이미 약한 겁니다. 보통 이런 금액대가 센 것들은 방향을 한번 잡아주면 그대로 쭉 밀어주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밀어주지 못하고 꼬꾸라진다 그럼 얼른 잘라주고 나와서 관망을 한다. 다칠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매매는 한번 가주면 그대로 또 한번 기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매매였지만은 오늘은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 BDI는 오늘 나름대로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시가가 BDI가 봅시다. 플러스 3% 출발해서 고가가 10%, 저가가 살짝 밀린 것이 보합까지 밀렸군요. 보합 근처까지 밀리는데 뭐 이 정도도 좀은 시가 3%면 어차피 갈 거라고 띄운 종목이었고 밀리지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다면 볼만은 했죠. 좋은 점은 이렇게 시간이 짧은 시간대에 마무리가 되어주는 이런 모습이 좋죠. 그래서 뭐 보합 근처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10% 가까이 수익을 먹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기본적인 당일 수익 한 5%권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조는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세주는 살아나면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BDI 같은 것은 팔아먹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한번 기세를 살려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이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회사 자체적으로는 썩 좋은 말은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끌고 가볼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오늘 진입을 하신 분들이 만약 시가 3%에 진입을 했다면 종가상쯤 끝난 것이 플러스 8%대 8.6%대 한 5% 정도 수익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먹고 마무리를 짓든지 안 그러면 내 5% 수익 안 먹는다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볼 수도 있겠죠. BDI는 뭐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유니셈은 모습은 좋았는데 오늘 조금 아쉬웠네요. 시가 2% 출발했는데 이런 종목은 한번 가줄만 한데 조금 아쉽긴 아쉽네요. 어제 기관들도 나름대로 3일 동안 많이 샀는데 말이죠.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드림 CIS는 오늘 시가가 4%, 오늘도 시가 좀 높았네요. 어제도 시가 6%였는데 시가 4%에서 플러스 6% 찍어주고 밀렸군요. 2% 정도 갭을 주고 시가 4%에서 2% 정도의 갭을 줬다면은 조금 이건 좀 아쉬웠죠. 차라리 한 5%대 출발을 했으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드는데 조금 이건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역시 뭐 앞에 카카오와 비슷한 흐름이었지만은 내려오면은 아니다 싶을 때는 항시 본질은 해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선 같은 거 끊지 마시고 시가선하고 보합선만 나눠도 아침에는 바쁘거든요. 정신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딱 집중을 안 하면 아차하면 뒤통수를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칙을 자꾸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가선과 보합선만 잘 지켜도 이 기준선 두 개만 잘 지켜도 충분하게 아침에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둘둘 띄어가지고 하면은 이것 보래 저것 보래 힘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폰으로 매매하시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볼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선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즉 이런 시가선 같은 것은 시가는 누구나 선이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합 같은 것은 선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다른 구름 덩어리나 이런 거 없어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폰이나 컴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지 말고 간단하게 매매하라. 그래서 원칙만 잘 지키면 되거든요. 2%든 4%든 5%든 6%든 좋다 이겁니다. 어느 종목이라도 그만한 시세를 주고 해볼 거라고 하면 내가 오늘 이 종목을 해보겠다 마음먹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뒤에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대응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크게 다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기세주는 BDI 빼고는 큰 재미는 없었던 것 같네요. 다음은 특징주 섹터죠. 한번 봅시다. 세와 IMC가 신규 상장을 하니까 한번 봐주자. 그리고 현대리바트 1도주로 한번 봐주고 명문하고 고려제약은 짝짓기로 둘이서 같이 놓고 한번 보라. 그리고 유비케어 DR잼은 지금 눌림에서 살짝 살아나는 모습이니까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어찌됐는가 한번 봅시다. 일단 DR잼부터 한번 봅시다. DRGM 시가 1% 뛰어야죠. 이놈도 오늘 큰 힘은 없었죠. 시가 1%에 추해서 2% 갔다가 시가를 깨고 내려오는 모습. 이런 때는 시가 이제 1%대 같은 것은 그래도 보합까지는 한번 봐줄 수 있거든요. 줘봤자 1%대니까 1%에서 2%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자르기에는 너무 아침에는 굉장히 이게 호가가 빠르거든요. 빠른데 시가 1% 뛰어가지고 보합까지는 견뎌볼 수 있죠. 하지만 보합을 깰 때는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1%인데 뭘 잘라 하지만은 색깔이 바뀌는 지점, 빨간 색깔에서 파란 색깔로 바뀌는 지점은 일단은 매도는 쳐놓고 내려왔다가 다시 빨개지면 또 색깔이 파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바꿔지면 그때 공략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색깔이 빨간 색깔에서 파란 색깔로 바뀌는데 이게 계속 내려서 그냥 파랗게 끝나면 끝이죠. 급등주는 항시 좀 민감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시 색깔이 바뀌는 지점은 매도 시점인가 동시에 그리고 공략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그 두 가지를 항시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빨개서 파랗게 변할 때는 매도, 파래서 빨갛게 변할 때는 매수. 그런 타점의 기본적인 원리를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대 출발해서
보합까지는 한번 견뎌볼 수 있었다. 근데 보합을 택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색깔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매도 1% 주고 나와서 가만히 관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R제목 오늘 큰 재미는 없었고요. 유비케어 한번 봅시다. 유비케어는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했군요.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서 잠시 밀렸다가 뭐 좀 올라갔는데 올라간 고점도 뭐 플러스 1% 이거는 뭐 큰 흐름에 대한 흐름이라기보다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한다면 저가가 마이너스 3% 잡혔는데 이 종목도 여기서 저가가 마이너스 3%라고 들어가기는 애매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가가 마이너스로 잡히는 종목은 이렇게 마이너스 0. 몇 프로 잡히는 종목은 항시 먼저 진입하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 나지 말고 설령 시가 마이너스 보고 있다가 밀렸다가 양봉으로 바뀌는 시점은 한번은 공략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올라가다가 다시 보합을 깨고 내려온다. 또 색깔이 파래진다. 아니면 또 시가를 깬다. 이럴 때는 또 잘라줘야 되죠. 그래서 그 점은 그런 매매만 딱 기억을 잘하면 좋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을 할 때는 관망을 한다. 보고 있는데 많이 안 내려가고 잠시 내리더니 다시 시가를 회복을 한다. 그럼 여기는 1차 한번 공략 포인트 되겠죠. 근데 난 아직 이놈을 못 믿겠어. 좀 더 봐야 되겠어. 그러면 보합을 회복할 때는 2차. 두 가지 타점은 잘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이렇게 했었다. 다시 내려와서 보합을 깬다. 그러면 색깔이 또 바뀌는 시점 아닙니까? 매도. 그런 간단한 원리. 이것은 굳이 차트를 안 보고 컴퓨터를 안 해도 폰으로 해도 되는 매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좌를 작년 전부터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장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어야 매매가 아주 간결하고 편할까. 그럼 요즘엔 폰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트를 못 볼 텐데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이 기준선과 부합선 이 두 개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현 세태에 맞는 매매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기초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의의를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비케는 뭐 별 재미없었고요. 그 다음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는 1도주 형식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줄만은 하다. 살아나면 보유를 하면서 볼 수 있고, 만약에 죽는다면은 음봉이 크게 내려오면 한 3% 정도는 빠져도 볼 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가 1.7% 잡혔네. 1도주 형식으로 볼 때는 1%대는 괜찮거든요. 아래 위 1%, 보합에서 아래 위 플러스 1%, 마이너스 1%대 그 안에만 들어가 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부합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고가가 5%, 고가가 5%, 1.7%에서 5%. 그러면 뭐 거의 한 4% 뛰기, 뭐 한 3% 뛰기밖에 안 났겠네요. 그래서 개중에는 매도의 개념을 수익권의 개념을 나는 3%를 볼 것이다. 나는 5%를 볼 것이다. 나는 10%를 볼 것이다. 나는 20%를 볼 것이다. 다 틀리겠죠. 예, 그래서 3%라도 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먹을 수 있으면 되었을 것이고 좀 더 봐야지 하신 분들은 아까와 같이 내려온다. 그러면 시가를 깬다. 그럼 잘라야 되죠. 이렇게 1%, 2% 올라갔다 내려와서 깨지는 것도 민감하지만은 예를 들면 한 4, 5%, 5%까지도 못 가고 한 4% 정도 가서 5%를 못 넘어고 내려온 종목은 더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늘은 큰 수익은 볼 수가 없는 구조였지만은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다음은 명문하고 고려제약을 봅시다. 오늘 고려제약은 일단 뭐 상한가를 갔죠. 물론 명문이 먼저 모습을 끌고는 갔습니다만은, 명문이 먼저 모습을 끌고는 가는 일이 아침에는 시가가 8% 정도 뛰었죠. 8.2%. 고려는 시가가 5.6%였거든요. 5.6%였는데 앞에는 명문이 8% 뛰어서 나름대로 조금 올라갔다가 꼬꾸라졌죠. 꼬꾸라졌는데 여기서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의 매매는 여기서는 마무리가 돼야 되죠. 8%에서 이 정도 수익권으로 먹고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짧은 시간에 수익을 주면 챙기는 것이 좋으니까요. 자, 그런데 뭐 못 먹어 가지고 있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려서 시가를 깬 본절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죠. 여기서 다지고 놀고 있는데 어떨까? 여기가 3%대 있단 말이죠. 그래서 8%대에서 한 3%대까지 밀려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오죠. 그 뉴스 때문에 이제 명문하고 고려제약은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급등을 하는 차이점이 좀 아쉬웠던 게 명문이 먼저 띄워졌거든요. 띄워졌는데 고려가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제 고려가 차지를 하는 그런 점이 좀 바뀌는 점이 좀 있었죠. 어쨌든 그래도 명문은 오늘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8에서 이게 뭐 7,700원 여기가 7,700원이면 한번 봅시다. 13%니까 거기가 5% 뛰기밖에 안 나왔겠네요. 여기는 5% 뛰기밖에 안 나왔겠네요. 그래서 여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정상적인 매매였다. 요 뒤에는 이제 운빨이죠. 운빨. 마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안 나왔다면 역시 이것도 이 상태로 그냥 꼴꼴꼴꼴 놀다가 오늘은 쓰러졌겠죠. 그래서 주식은 좀 그런 게 있죠. 마침 저점을 잘 공략해 있는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뭐 좀 비유가 비슷할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식 하나 톡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참 그런 걸 저는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전혀 다른 종목에서 나오는 게 보다도 희한하게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종목에 그런 게 나올 확률이 좀 많이 있어요. 보면 희한하게. 자, 명문제약은 뭐 오늘 나름대로 공략하신 분들은 원칙대로만 아니 규칙대로만 해도 좋았죠. 자, 8% 공략해서 5% 수익금 먹고 더 이상 못 간다 자른다. 아침에 일찍 줬으니까 수익을 기다렸고 시가를 깬다. 설령 5% 못 먹었으면 시가에서 도망을 쳐 나왔다. 그래서 밑에서 오래오래 하고 3%대 놀고 있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간다.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은 여기는 공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기준선이 없어도 많은 보조지표가 없어도 간단한 마인드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폰으로도 충분히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만 하고 있었거든. 오늘 시가가 아침에 딱 되면 이 네 종목의 시가가 얼마다라는 걸 딱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한다고요. 다음은 세화 IMC. 오늘 신규 상장이 신규 상장이란다. 거래가 재개되니까 한번 보자 했는데 오늘 이거는 뭐 좀 파란이 많았죠. 많았는데 거래를 잘 하신 분들은 오늘은 좀 큰 수익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좋습니다. 내려오는 제가 그전 때도 말했지만은 급락은 급등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급락이 내려오는 캔들은 급락을 주는 캔들은 진행형 캔들은 그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당장에 평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이 캔들은 장이 끝내봐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완성이 되기 전에 캔들은 예측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는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올 때는 지금 이것이 이런 음봉으로 지금 이만큼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오늘 다 죽는다고 다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죠. 지금 완성이 된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식입니까? 이것이 이제 완성된 캔들이지요. 이것이 완성된 캔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급락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땡 하자마자 급락을 이래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시간이 지금 9시, 여기가 9시 30분이니까 시간이 얼마 되지가 않았죠. 9시 10분인가 15분인가 뭐 얼마인가, 뭐 한 15분이라 칩시다. 불과 한 10분여만 이만큼 내려왔단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23%대인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울 점들은 초보분들도 이런 것을 겁내하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 주라도 도전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물론 급락하는 종목의 꼬리를 잡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저희들도 오늘 한 1%씩 두 번을 잘라주고 세 번째 공략을 해서 1차 타점을 잡아냈단 말입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왜 공략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시가 자체가 벌써 기준가에서 빠져가지고 출발이 된 상태, 거의 20% 가까이 빠져가지고 출발이 된 상태에서 또 한 20% 이상 빠졌으니까 오늘 하루 만에 거의 40% 50% 가까이 오늘 하나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아무리 뭐 때려 맞을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거든요.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더군다나 앞에 코디 같은 것은 정지가 되지는 올려가지고 맞춰가지고 정지가 됐기 때문에 더 안 좋았지만은 이놈은 그렇게 오른 종목도 아니었고 올랐다가 내려가지고 정지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뭐 안 좋은 종목이라도 하루에 50%는 그건 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여기에서 일단 1차 1700 우리가 1650원 65원인가 아마 거기서 1차가 됐을 겁니다. 여기가 1665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1640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건데 이 지점을 돌파를 하는, 즉 앞에의 저점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공략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한 15% 정도 수익을 주더군요. 좋고 다시 그 뒤에 또 급락을 하게 되죠.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더 눌러줍니다. 앞에 저점을 깨고 이제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거의 1600원 가까이, 우리가 1610원인가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15원인가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25%까지 수익을 주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또 26%까지 수익을 주는 걸 보았는데, 이런 구조의 형태는 향후에도 이러한 형태의 모습, 첫 번째 빠른 시간에 내려온다.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 적어도 하루에 50%를 까질 만한 그런 일은 드물다. 극히 드물다. 그거는 매매 관점이 된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2차 공략까지 볼 수 있는 변동성을 주는 종목은 하루 만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조를 보면 음봉에서 놀아서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40% 정도로 벌었는데 음봉에서 음봉으로 놀아도 수익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트레이더는 음봉에서 진입해서 양봉에서 팔아먹지요. 물론 거의 다 뭐 정석은 아닙니다. 또 양봉을 추종하는 매매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정석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말들은 그만큼 사람들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음봉에서 진입을 할 줄 아는 그런 트레이드는 훈련이 잘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공포심에서 팔고 겁이 나서 막 팔 때 끈기 있게 추정을 해서 그 종목을 착 잡아 들어가서 수익을 올리는 트레이드는 많은 훈련도 되어 있고 마인드도 되어 있고 과감성 뭐 여러 가지가 잘 포함이 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양봉에서 양봉으로 하는 것은 먹어도 큰 돈을 먹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뭐 8%짜리 오늘 시가 뛰어서 15% 간다 하지만 올라가기는 15% 올라갔지만 먹는 건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초보분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공부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뭐 오늘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복귀가 좀 길었네요.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은 두 가지 섹터를 한번 꾸며 보았는데요. 기세수 섹터는 요즘에는 뭐 조금 흐름이 좋으니까 한번 계속 도전을 한번 해보지요. 일단 5종목을 뽑았습니다. MS오토텍, 상하프론텍과 하나마이크론, SK디스커버리, 동국 SNC를 보았는데 한번 보죠. MS오토텍 오늘 14%까지 올랐는데 시간에서는 2.5%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보면 13만 주 정도를 오늘 처음으로 좀 물량을 담았네요. 오늘 첫 등극이 되겠네요. 내일 2% 정도 올라 있으니까 내일은 수요일 아닙니까? 수요일은 내일 수요일 그다음 목요일 수요일까지는 내일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나면 약간 끌고 가본다. 월말이니까 월말에서 지켜 세워주는 종목들은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MS 오토텍 한번 봐주시고 같이 봐주실 종목이 상하프론테크 이놈도 오늘 11% 올랐고 시간에서는 2.2% 앞에 MS 오토텍가 비슷하죠. 흐름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놈 오늘 31만 주 정도를 담았군요. 기간이 같이 봐주십시오.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낮게 잡혔는데 오늘 6.2% 올랐군요.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26만 주 정도 담았고 외국인도 같이 이틀 가까이 지금 담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말고는 4월 5월 달엔 처음으로 담는 것 같네요. 시간에서 역시 이것도 2%. 지금 MS 상하 하나는 거의 시간에서 2%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세주들은 분할로 뭐 한 3분할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SK 디스커버리 한번 봅시다. 얘는 기간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상관은 없고 고려제약하고 차라리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계질 관련주로 같이 새롭게 편입이 된 것 같은데 SK 쪽은 이러나 저러나 지금 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SK 바이오팜 때문에.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랜드가 좀 쉬고 있죠. 쉬고 있는데 뭐 계질과도 관련이 있고 또 SK 바이오팜 상장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내일 한번 봐줄 만은 합니다. 시간에서 3.3% 오늘 올란 폭은 6.8%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요. 같이 한번 봐주시고 역시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기세주는 동국 SNC는 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기관들을 보면 이 고점에서 지금 기관들은 오늘 11만 6천 주를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월말에 동국에다가 이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나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만 근데 오름폭이 작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오늘 자기들이 너무 많고 밖에 안 올랐단 말입니다. 겨우 3% 정도 올랐단 말이죠. 3%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에선 이제 3.8% 정도 올라가 있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기간이 들어온 걸 알고 관심을 가졌겠죠. 그래서 시간에서 매수를 했을 텐데, 역시 이 종목도 뭐 살아나면 뭐 그쯤이라도 상관은 없죠. 얘들이 뭐 갭은 채워진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직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안 채워지고 바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이 종목도 한번 기세주 섹터로 같이 보시고, 월말이기 때문에 지금 날짜가 지금 내일 5월 27일 아닙니까? 포지션 체크를 하면 5월 27일 내일이 수요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거래할 날짜라고 해봤자 지금 내일 모레 글피 3일 남았는데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세주들은 좀 야리까리하다 싶으면 얼른 몸을 빼서 나와서 딱 가만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천천히 뭐 기관들이 손을 대는 종목은 처음 들어온 그런 물량 같은 거는 큰 뭐 고비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동국은 좀 아리까리하니까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근데 수익은 남들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 점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급등주 매매를 할 때는 강건한 마인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강하지를 못한데 강한 종목을 달겨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급등주 매매를 할 때는 스스로의 마인드 달리 상당히 참 좋아야 합니다. 그래, 예전에는 막 산에 가서 고함도 치고 바다에 가서 막 난리도 치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스스로를 좀 키우기 위해서 뭐 그럴 필요는 없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좀 소심하신 분들은 도전은 하되 분할로 천천히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추종주 섹터 봅시다. 추종주 매매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단점은 대장주를 노리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시장의 방향을 대장주가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매매가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분들에게는 공부를 하기가 상당히 좋은 매매 방법이고, 추종주 매매를 배우다 보면 여러 가지 매매에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종주 매매 같은 것을 잘 공부를 해 놓으시면 여러 가지 응용된 패턴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하게 수련을 해야 되고, 작년에도 우리가 참 많이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안에는 배울 게 참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또 차후에 또 공부를 한번 해보죠. 추종주 매매에 대해서 안에 뭐 하다 보면, 그런데 따라하고 하다 보면 저절로 습득하는 것이 그게 더 좋거든요. 억지로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 하나니켈 1호는 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흐름을 지금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앞에도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죠. 하나 1상, 2상, 3상, 4상, 5상, 6상까지 갔단 말이죠. 이 30%짜리인데 옛날에 15%짜리면 12상까지 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종목의 재료나 이런 걸 뭐 그런 거는 뭐 여기 와서 물어보지 말고, 니켈 얘들한테는 그런 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다. 무엇을? 과거의 패턴을 기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답습을 하기를 원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니켈 1호가 지금 시간에서는 상한가를 가 있고, 하나니켈 2호는 9.0% 상한가보다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니켈 1호와 2호는 근접하게
지금 시간에서 올라 있기 때문에 내일도 시가가 어느 정도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가가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면 하나니켈 1호를 보는 게 좋겠죠. 하지만 한 5% 이상 정도 차이가 2호와 차이가 난다면 2호를 가지고 니켈 1호를 추정 매도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추정주 섹터 공략을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등주를 공략하지 마시고 2등주를 가지고 자꾸 1등주 흐름에 따라서 2등주를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흐름을 자꾸 연습을 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남영 미비안. 역시 남영 비비안 역시도 지금은 시간에서 상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뭐 재료야 뭐 이런저런 재료에 갖다 붙이면 되겠죠. 뭐 내일 되면 또 알 것이고. 그럼 지금 가장 유사한 종목이 지금 쌍방울이 따라 붙어줬죠. 쌍방울은 시간에서 7.9%입니다. 남영 비비안은 9.9%고 쌍방울은 7.9%다. 조금 차이점이 많지는 않죠. 하나니켈 1호와 2호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역시 이 종목도 추종하는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시가가 낮은 상황에서 그리고 분명히 아침에 1등주라고 하더라도 바로 안 가거든요. 가다가 출렁하고 아침에 밀어주고 올라가는 수도 있고 바로 가는 수도 있겠지만은 밀어주고 가는 수가 대체적으로 많단 말이죠. 그럼 밀어줄 때 살짝 밀어줄 때 동생은 많이 밀리겠죠. 그 시점을 잘 보는 것이 추정주 매매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남영 비비안과 쌍방울 쪽은 얘네 쪽은 쌍방울 옆에다가 모나미를 하나 더 붙여 놓으세요. 모나미를 하나 더 붙여 놓고 만일 그 연관성이 쌍방울까지가 기세가 좋으면 모나비도 그냥 덩달아 같이 움직일 확률이 있으니까요. 모나미는 지금 보면 시간에서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별 연관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한진칼은 어차피 뭐 2% 지분 매집에 대한 재료는 오늘 14% 등락을 보여주면서 나타내 줬거든요. 근데 고가가 23%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남으니까 시간에서 3%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놈 올라가 있으면 이놈하고 대한항공하고 같이 붙여 놓습니다. 한진칼 우가 움직이면 대한항공 우를 같이 해야 되고 한진칼이 움직이면 그냥 대한항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갭은 시간에서는 3% 정도 차이 나거든요. 한진칼은 플러스 3%, 대한항공은 보합 근처. 그래서 한진칼이 강하지 못한다면은 굳이 대한항공을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흐름을 보고 갭 차이가 좀 나면 적어도 5% 이상 나면 한번 봅니다. 문제는 대한금속과 영신금속인데, 자, 대한금속은 지금 기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계속 지금 단일가로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오늘 시간에서 이제 마이너스 1.6%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한번, 좀 쉬어가야 될 흐름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한번 눌림을 주면 우리가 한번 할 텐데 지금은 손을 댈 때는 아닌데, 자, 그러면 대한금속이시면 많은 관련사가 있겠지만은 영신금속이 바통을 좀 한번 이어받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못 잡아 줄까라는 하나의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한금속은 뭐 금속주라도 같이 오늘 뭐 문배철강이나 이런 애들 올라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련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오늘은 올라가질 않았죠. 시가 마이너스 0.9%에서 고가가 3%밖에 못 갔으니까 문배철강이나 NIST 같은 철강주에는 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대한금속 쪽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영신을 동생이라 보면 대한이 형이라 보면 형이 좀 피곤하니까 사촌 동생 영신금속을 데리고 와서 좀 갭을 한번 맞춰보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장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기에 걸면 기걸이죠. 그래서
복잡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일 대양과 영신의 포인트는 대양이 살면 영신을 하지 않는다. 단 대양이 죽으면 영신을 한다는 겁니다. 시간에서 영신은 일단 4.8% 많이 올라가 있죠. 대양이 내일 죽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영신을 매수를 했다라고 뭐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가정일 뿐이죠. 그래서 내일 대양이 살아나면 영신은 일단 지켜보고 대양이 모습이 음봉으로 비치면 영신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자, 5월달이 다 끝나갑니다. 지금 5월 27일 수요일. 5월달은 참 뭐 매매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웠죠. 휴일도 있었고 또 뭐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달이 지나면 6월달이면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나 매매가 뜻대로 안 된 분들은 또 마음을 잡고 또 하면 됩니다. 굳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뭐 어떤 매매나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떤 트레이딩을 하든지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마인드, 개념 이런 것을 잘 유지를 하시는 것이 최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고 항상 성실하게 트레이딩을 하고 항상 자기의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으면 모든 생활을 주식화 시키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말 뜻은 그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테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수요일날 흐름을 한번 보죠. 그래서 서둘지 마시고 하나씩 본인의 성격에 맞는 종목군을 골라서 수련을 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다들 일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상암원의 문주였습니다.